네, 이제 곧 개구리가 겨울잠에서 깨어난다는 경칩입니다. 뭐 아침 저녁은 쌀쌀하긴 하지만 네. 그래도 이제 완전히 봄 기운 느껴지지 않으세요? 아, 특히 이번 겨울은 유난히 길고 또 추워서 그런지 봄이 더 반갑습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진짜 마음까지 가벼워지는 것 같은데 산뜻한 봄 분위기 이어서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 북한 예술단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북한 예술단 공연을 보다 보니까요. 시간 가는 줄 모르겠더라고요. 너무 아쉬웠는데 네. 그래서 오늘은요. 북한 예술단엔 과연 누가 들어가는지 북한의 조기 음악 교육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두 분이죠. 탈북 피아니스트 김철웅 교수님 그리고 성악을 전공하신 김가영 씨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우리 김철웅 교수님 그야말로 북한에서 음악 영재였죠? 자기 자랑할 시간 좀 드릴게요. 어려서부터 하셨죠? 저는 피아노 시작은 4살 때부터 했고요. 어릴 때 그 어머니 남과 북이 그 어떤 교육열은 비슷한 것 같아요. 어머니의 강요에 의해서 시작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쭉 하다 보니까 지금 여기까지 와 있네요. 네. 그러면 그 본격적으로 학교에서 음악 교육을 시작한 건 언제부터였던 거예요? 저는 평양음악무용대학에 8살에 입학을 했어요. 대학을 8살에 입학한다? 대학 과정은 아니겠죠, 설마? 그러니까 그 대학 과정, 그러니까 그 일반 과목은 그 연령대에 맞게 하는데 네. 전공 과목은 대학교 교수들에게 받는 일명 유럽의 컨서바토리 형태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형태가 유럽에 여러 가지 있는데 그 평양음악대학 그 인민반 과정이 1978년도에 첫 번째로 생겼는데 제가 그 생긴 거 세 번째, 그러니까 81년도에 들어갔으니까요. 그러니까 그 음악대학의 예술영재반에 들어가서 교수님들로부터 직접 배우셨다.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건데. 네네. 자, 김가영 씨도 말이에요. 그 평양은 아니지만 북한에서 예술대학 다니셨잖아요. 네. 저는 그 양강도 해산시에 있는 예술 전문 대학에 중악반으로 들어갔어요. 성악은 중악반부터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전 중악반에서 6년간 성악을 공부했습니다. 네, 근데 그 전문 대학에서 성악을 공부하다 보니까 좀 재능 있는 친구들은 평양 음대라던가 아니면 또 각 악단에서 내려와서 연재들을 뽑아가기도 하는. 네, 그래서 좀 도에서는 그래도 좀 엄지손가락에 들어가는 그런 학교였습니다. 양강도 대표. 엄지손가락에 들어가시는 분들 많아요. 도에서만은 엄지손가락 들어가는. 아니 이번에 남한의 공연은 삼지연 관현악단 단원들 대부분이 또 평양음악대학 출신이라고 들었거든요. 네네. 나오신 곳 그곳이죠. 네, 그 성악은 주로 금성학원 출신들이고요. 네. 그리고 그 관현악과 기악 쪽은 뭐 거의 한 90%가 평양음악대학 졸업생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네네. 네, 그럼 북한 최고의 예술대학인 평양음악대학이 어떤 곳인지 화면 보면서 얘기 나누시죠. 자, 지금은 이름이 김원균 명칭 평양음악대학 이렇게 바뀌었어요. 네. 김원균이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 이름을 딴 거죠. 그렇죠. 북한의 애국가를 작곡한 작곡가 이름이죠. 네, 모교예요. 완전히 달라졌죠. 너무 달라져가지고 네. 네, 그러니까 그 위치도 옮겨졌고 원래 청사보다 훨씬 현대적이 됐네요. 과학적인 호흡법과 발음법의 원리적인 터득과 하루도 중단 없는 반복 훈련. 그는 이것을 가장 기초적인 문제로 하고 맑고 선명한 소리, 부드럽고 고운 소리. 성악 실기를 배우는 곳인가 봐요. 김가영 씨도 저런 식으로 배운 거죠? 네, 맞아요. 저도 성악을 실기를 배웠는데 보통 오전에는 격과목 교육을 배우고요. 오후 시간에만은 각 파트별로 자기 전공 과목을 배우고 있어요. 근데 성악 같은 경우에는 목을 자주 사용하면 안 되니까 그치. 연습 시간이 악기보다는 짧아요. 그래서 2시간, 3시간 정도 연습을 하고 또 악기 배우는 친구들은 막 저녁 5시, 6시까지도 열심히 공부하고 가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요, 음악대학, 뭐 양강도 예술전문학교도 힘들었겠지만 평양음악대학 이제 아무나 못 들어가는 데잖아요. 뭐 아무나 못 들어간다는 그 얘기 지금 좀 경쟁률이 좀 높죠. 네. 그러니까 그 제가 들어갈 때 당시가 경쟁률이 670대 1 정도 됐었어요. 근데요, 입학시험 어떻게 봐요? 아까 입학 시험은 되게
한 13차례에 거쳐서 시험이 잠깐만요. 세 차례가 아니라 13차례. 13차례 뭐 각종 뭐 지연은 신체 뭐 그 체육 같은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음악적 재능이 있는지 보고 지연은 저는 8살 때 들어가는데 제 어떤 그 DNA, 그러니까 이 성장이 문제가 있냐 없냐 해가지고 부모들까지 불러서 키가 클 수 있는지 없는지까지 봐요.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것은 북한에서의 예술인들의 어떤 대우는 선전선동의 가장 척후병이라는 그런 타이틀 때문에 출신 성분이 안 좋으면 그게 안 돼요. 입학 조건이 안 돼요. 전 키가 작아서 예술 못했을 것 같아요. 그 유명한 평양음악무용대학 김원균 명칭 평양음악대학의 졸업 발표회 모습입니다. 저게 언제부턴가 저렇게 졸업 발표회를 TV에서 내보내더라고요. 졸업생들 수준이 굉장하고요. 졸업하면 오디션을 거쳐서 예술단이 되는 건가요? 평양음대 졸업생이다 이러면 오디션을 거의 안 봐요. 근데 어떤 경우에 오디션을 볼 수 있냐면 이런 특별한 예술단에 가는데.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뭐 요즘엔 모란봉악단이나 뭐 이런 청봉악단 이런 곳에 갈 때는 오디션을 좀 봐요. 그 숫자가 작으니까. 숫자가 워낙 작고 그리고 그 악단만이 어떤 색깔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색깔에 맞는지 안 맞는지 요거는 보는데 그러니까 중앙급 예술단에 갈 때는 오디션이 아니고 배치입니다, 그냥. 배치. 그러니까 저희들은 음악대학인데 우린 교육성 산하가 아니에요. 중앙단 선전부 산하예요. 중앙단 선전부 산하에서 선전부에서 당 마크가 달린 파견장을 주는 거죠. 어느 예술단으로 가라.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가면 그다음에 모든 게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부서 배치처럼 그렇죠. 받는다는 약간 거예요. 그런 거예요. 네네네. 자, 그런데 예술단 수는 이제 한정이 돼 있을 텐데 졸업생들이 전원 다 예술단 들어가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게 전원 다 예술단을 들어가도 항상 평양음악대학 졸업생들은 모자래요. 왜냐하면 많이 졸업을 안 시켜요. 그러니까 한 기에 성악, 무용, 지휘, 뭐 국악, 뭐 양악, 기악 다 합해서요. 한 기에 46명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면 들어갈 때 그렇게 힘들게 들어가서 졸업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졸업을 못하는 게 중간 탈락자도 있어요. 아이고. 연습 정말 열심히 해야겠다. 네, 그러니까 열심히 붙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또 들어가면 열심히 공부해서 버티고 있어야 되는 게 또 관건이거든요. 자, 이번에 남한에서 공연한 삼지연 관현악단 북에 가서 김정은 위원장의 환대를 많이 받았잖아요. 이 모습을 보고 또 우리 어린 꿈나무들이 또 꿈을 많이 키웠을 것 같아요. 네, 북한은 워낙에 예체능을 대우해주고 또 앞으로 장래도 탄탄하다 보니까 모든 부모들이 많이 시키려고 해요. 그래서 상류층들은 대부분 어릴 때부터 자녀를 예체능이 한다 이거 자체부터 좀 뭔가 자부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도 저를 생각도 없는데 그냥 무조건 성악을 해가지고 제가 한 거거든요. 근데 사실 여기서도 예체능 하려면 부모님 뒷바라지가 굉장히 맞아요.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야말로 꿈나무, 영재서부터 어려서부터 키워지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지난번에 삼지연 관현악단 단원들 가운데 김정은 위원장의 부인이죠. 그 리설주하고 참 아주 똑 닮은 사람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래서 네네네. 화제를 모았는데 저는요 처음에 리설주인 줄 알았어요. 김주향이라고 청봉악단 소속 가수인데요. 그런데 18년 전인 2000년에 서울에 와서 공연을 한 적이 있어요. 적고마. 우량주가 아침을 먹을 때 이마참 좋시다. 너무 귀엽죠, 진짜. 너무 잘하네. 그야말로 떡잎부터 알아본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예술단 단원이 되는 게 아니라 어려서부터 이렇게 길러지는 거네요. 교육을 받는 거죠. 그 어려서부터 이제 길러지는 북한의 음악 신동들 그 모습들이 자주 텔레비전에 나오는데 한번 화면 보실까요? 저 손 좀 보세요. 와. 아니 딱 봐도 6살이나 한 7살 정도로 보이는데 네. 저 작은
작은 손으로 어떻게 가야금을 저렇게 잘 칠까요? 저렇게 무대에 한번 올라가려면 엄청난 노력과 또 연습을 하잖아요. 근데 북한은 선생님들이 매로 딱 가르쳐요. 거의 그냥 이 손 악기를 치면 그냥 손을 그냥 뭐 때리니까 옆 팔을 때려요. 손을 때리면 손목이 나가니까. 그러면은요, 유치원 그 어렸을 때도 연습량이 저렇게 많은 거예요? 저희들은 학교에 그러니까 자기 교실이 있잖아요. 네. 교실에 경쟁 독표가 있어요. 누가 연습을 많이 하는지. 또 어릴 때 또 승부욕 같은 게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눈 잡아 뜯으면서 4시간, 어린애가 6시간씩 피아노를 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 8살짜리, 9살짜리 상상해보세요. 8살짜리가. 자, 이제 그 북한에서 예술영재 하면은 표본으로 또 소개되는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네. 바로 저 학생입니다. 마시나 학생이죠? 평상 유치원에서 공부하고 있던 저를 친히 몸 가까이 불러주시고 미숙한 저의 피아노 연주를 9곡씩이나 오랜 시간 동안 들어주셨습니다. 김정일 위원장이 유치원 때 발탁을 해서 영재 코스를 밟았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12살에 쇼팽 국제 청소년 피아노 대회에서 1등을 했고 또 세계 유수의 대회에서 수상을 했다고 합니다. 이건 뭐 대단한 거죠. 우리가 그 쇼팽 그 콩쿨은 세계 3대 콩쿨 중에 하나예요. 차이콥스키, 쇼팽 콩쿨, 엘리자베스 이 3대 콩쿨 중에 하나인데 여기에 우리가 이해를 돕기 쉽게 우리나라의 피아니스트 중에 임동혁이라고 들어보셨죠? 네. 아주 그 유명한 피아니스트인데 그 사람이 96년도에 2등을 했어요. 청소년은? 네, 청소년 콩쿨에서 쇼팽 청소년 콩쿨에서 그 사람이 96년도에 2등을 했는데 마시나가 가서 1등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만을 놓고 봐도 북한의 음악 수준이 이렇게 낮다고만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타고나기도 정말 잘 태어나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게 이제 꾸준하게 연습도 했고. 그렇죠. 또 한 가지는 또 국가에서 밀어줬다는 거죠. 이게 이제 이 특별한 영재 교육이 있는 거죠, 센터가. 북한에서는 자기들이 어떤 교육 수준이 넘어가는 학생이 나타난다 그러면 외국에서 교수를 초빙해 와요. 그렇게도 합니까? 네, 그렇기도 하고 학생이 나가는 경우도 있지만 외국 그러니까 평양음악무용대학은 제가 했을 때도 그 덕연반이라고 있어요. 네. 독주가 덕무가 덕창가를 키우는 그래서 덕연반인데 그 덕연반에 외국 교수들이 항시 상주하고 있었어요. 네. 이럴 정도로 국가에 대한 어떤 그 영재들에 대한 국가적 투자가 되게 많이 잘 이루어진다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지금 이제 여기 마시나 학생이 유명하게 된 그 어렸을 때 네. 바로 저기예요. 경상 유치원이죠. 네. 그 유명한 곳인가요? 북한의 3대 유치원, 음악 유치원 중에 전국에서 가장 유명한 유치원이죠. 네, 지금 조기 음악 교육 기지 이렇게 그렇죠. 써 있어요. 네, 조기 음악 교육 기지. 그래서 네. 저 유치원 출신들이 북한의 지금 음악계를 다 하고 있다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조기 교육에서는 저 경상 유치원을 단연 꼽을 수 있죠. 북한에서. 그러면 이제 저기도 그 부모님 입장에서는 저기 들여보내려고 해서 경쟁이 치열하겠어요. 저기도 시험을 봐요. 그렇겠어요. 유치원에 그러니까 자기 동네에 있어서 그냥 아무나 가는 게 아니라 저건 특별한 유치원이라서 전국에서 시험을 봐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유치원. 아니 지금 우리도 사실 좋은 유치원 보내려면 부모님들이 막 밤새고 그렇죠. 이렇게 줄도 네, 서고 네. 저기는 더 하겠어요. 저기는 일단은 영재라고 인정을 받아야지 들어갈 수 있는 유치원이에요. 우리 유치원에서는 어린이들에게 음악적 재능의 싹을 키워주는 사업을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흠모심을 키워주는 사업과 밀접히 결합시켜 진행하고 있습니다. 참 우리나라하고 좀 비슷한 면이 많다라고도 생각이 되다가도 음악적 재능의 싹을 또 키우고 또 장군님에 대한 흠모심을 키운다라는 게 또 어떤 의미에서 좀 이해가 좀 힘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북한에서의 예술은 모든 것이 그 체제의 어떤 선동의 중심이 돼 있다 보니까 어떤 노래나 영화나 소설이나 모든 것들이 그 김부자의 어떤 칭송이나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예술이 예술 같지 않은 약간 그런 경직함이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 북한에서는 정치 사상 교육도 철저히
교육을 시킴으로써 어릴 때부터 세뇌를 해서 예술도 세뇌되는 예술을 배워주는 것 같아요. 먼 거리에서 다니는 어린이들을 위해 또다시 여러 대의 사랑의 통학 보스까지 보내주셨으니 아니 뭐 사랑의 차도 보내주고 뭐 혜택이 좀 많은가 봐요. 개인 어떤 후원자가 있는 게 아니고 국가가 투자하다 보니까 그런 투자들이 되게 그 계획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같은 경우는 물론 조기 음악 교육들도 하고 그러지만은 네.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부모님께서 발굴을 그렇죠. 하고 부모님이 밀어주는데 네. 그 북한에서 보면은 학교나 유치원에서도 열심히더라고요. 그만큼 음악 교육자들한테도 영재를 잘 키워내면은 인센티브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아, 그럼요. 그러니까 그 인센티브적인 것들이면 예를 들어 뭐 훌륭한 마시나 같은 학생을 네. 키웠다. 그러면 그 교원은 뭐 인민교원이 된다든지, 예, 뭐 공훈 교원이 된다든지, 뭐 이런 인센티브가 당연히 있고요. 그에 대한 그 해당한 어떤 그 뒤에 따르는 뭐 주택이 좀 좋은 데로 간다든가, 뭐 차를 좀 받는다든가, 뭐 이런 혜택들이 뒤따르는 거죠. 네, 그 유치원 선생님 하셨잖아요. 네. 그때도 실제로 그 음악 영재들이나 뭐 이런 다른 분야라도 영재를 잘 발굴하면은 혜택이 있나요? 지방에서는 뭐 인민교사, 뭐 이런 교사를 해도 별로 큰 혜택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방은 무조건 평양으로 진출하겠다는 마음으로 영재를 열심히 키우고 있죠. 지난 시간에 이어서 북한 예술단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이 수준급의 연주 실력 뒤에는 아주 체계적인 조기 교육과 부모님의 열정 이런 힘이 있었네요. 네, 그런데 이 예술이야말로 자유와 또 개인의 감성이 중요한데 그보다도 체제 선전 선동이 우선이 된다는 점이 조금 안타깝긴 했습니다. 북한 예술인들이 좀 더 자유롭게 자신의 재능을 훨씬 더 많이 펼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두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